구문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23강 14번 무기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동이족이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중국의 동쪽에 살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나타내었습니다. 동이족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클대의 활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클대의 활궁을 결합하여 동이족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동이족이는 중국의 동쪽에 사는 이민족을 가리킨 글자로 사람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동이족이라는 뜻이 되며 버기로 동이족이 있고 활을 쏘며 싸워서 이 상한다는 뜻이 되며 버기로 상이가 있고 이 상이는 병지름 밑에 동이족이를 쓴 그 상할이가 현대에는 상할이가 되고 고어에서만 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동이족이 상할 이입니다. 이 글자를 우리나라의 옥편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과서 또는 자습서에서 오랑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이족 이는 우리나라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오랑캐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을 욕하고 우리를 얕잡아보는 말을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꼭 동이족 이로 읽고 쓰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우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무사가 되려고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우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의 관역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관역후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제우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관역후는 산 언덕 아래에 세워두고 굴바위엄이 한글의 그자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화살을 쏘는 화살시입니다. 일 관역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제우후는 무사가 관역에 활을 쏘아 무예 시험에 합격하여 점차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고 한 나라의 주인이 된 일 제후 또 임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왕후가 있고 활을 쏘는 이 관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후곡이 있고 벼슬 이름으로 쓰여 3. 후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후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제후후, 임금후, 관역후, 후작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동이족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클대의 활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쪽에 살고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 동이족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동이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동이족이고 또 고어에서는 상할이가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 동이족이의 뜻으로만 쓰입니다. 다음은 제우후입니다. 제우후는 사람인 변에 관역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무사가 관역후, 관역에 활을 잘 쏘아서 무예 시험에 합격하고 점차 벼슬이 높아져서 한 나라의 주인이 된 그런 사람이 제후라는 뜻을 나타내서 제후후이고 또 제후는 임금이므로 임금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관역후 또 후자후의 뜻으로 파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관역후를 결합하면 제후후, 임금후가 됩니다. 다음은 기후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후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제후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관역의 뜻을 나타내는 제후후를 결합하여 기후후, 철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후후는 사람이 활을 쏠 때에 관역의 시선을 집중하여 살펴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날씨의 조짐을 살펴보는 일, 기후 또 철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후가 있고 상대방의 형편을 살펴 이 염탐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척후가 있고 염탐한 결과 예측이 되는 3. 조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징후가 있고 염탐하여 자격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4. 나선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후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후 후, 철 후, 염탐할 후, 조짐 후, 나설 후입니다. 다음은 질병질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병이 난 어린이를 의사가 주사를 놓으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질병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병질엄 밑에 화살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병들어 기대력의 그 엄 밑에 화살시를 결합하여 질병질 병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질병질은 병이 든 사람의 증세가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퍼져 심해진다는 뜻을 나타내요. 질병 또 병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질병이 있고 병이 싫어 피하듯이 미워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질시가 있고 병이 몸에 퍼지는 속도가 참 빠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질주가 있습니다. 혼과 음은 질병질, 병질, 미워할 질, 빠를 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우후는 사람인 변에 제우후를 결합했는데 이 제우후가 관역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관역후의 뜻을 나타내는 제우후를 결합하여 사람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시선을 집중하여 살펴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날씨의 조짐을 살펴본다는 뜻을 나타내서 기우후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우 철후이고 그 뜻이 파생하여 염탐할 후, 조짐 후, 나설 후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제우후를 결합하면 기우후가 됩니다. 다음은 질병질병질입니다. 질병질병질은 병들어 기댈 역에 화살시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면 그 병의 증세가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퍼져 심해지기 쉽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병질은 밑에 화살시를 결합하여 병질질 또 병질의 뜻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미워할 질 또 빠를 질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연설할 연 설명할 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연설할 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셋째 지지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변에 퍼져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셋째 지지인을 결합하여 연설할 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연설할 연은 냇물이 아침 햇살이 퍼져나가듯이 멀리 흘러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각을 여러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를 연설한다. 또 설명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연설이 있고 설명을 듣고 안 것을 몸에 익히도록 이 연습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습이 있고 설명을 들은 바를 실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실현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연설할 연, 설명할 연, 연습할 연, 실현할 연입니다. 다음은 의심할 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구분 화살이 관역에 들어맞을까 염려스럽고 또 이 어린 아기의 걸음걸이는 언제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것을 나타내어서 그 공통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대전과 소전에서 이 의심할 의의 짜임은 사람인의 화살시와 그리고 아들자와 짝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사람인이 숟가락비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었고 그 밑에 화살시를 결합하고 다시 아들자가 획줄임한 부분 글자와 발걸음의 뜻을 나타내는 곧 걸음걸이의 뜻을 나타내는 짝피를 맨 밑에 결합하여 의심할 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의심할 의는 숟가락처럼 굽은 화살이 관역에 들어맞을지 의심스럽고 어린 아기의 걸음걸이는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의 공통점이 이를 의심한다. 또 의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의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의심할 의, 의심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연설할 연, 설명할 연은 몰수변에 셋째 지지인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몰수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셋째 지지인은 햇살이 퍼져나가듯이 강물이 흘러 퍼져서 퍼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멀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한 사람의 생각을 여러 사람이 알아듣도록 연설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연설할 연이 되었고 또 설명할 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연습할 연 그리고 실현할 연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연설할 연, 설명할 연입니다. 다음은 의심할 의입니다. 의심할 의는 숟가락비의 화살시와 그리고 아들자가 획줄임한 그 부분과 또 짝피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비, 숟가락처럼 굽은 화살이 목표에 들어맞을지 의심스럽고
아기의 걸음 짝필 걸음걸이는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화살 숟가락비와 화살시와 그리고 아들자의 짝필을 결합하여 의심할 의 또 의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자원대로 써가면 바로 파자기역법이 됩니다. 그리고 파자기역법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엉길응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이 강물이 얼어서 빙판을 건널 수 있게 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엉길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얼음빙변에 의심할 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얼음빙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의심할 의를 결합하여 엉길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엉길응은 강물이 얼어서 빙판 위를 걸을 때 넘어지거나 얼음장이 깨지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을 나타내어 강물이 얼듯이 이를 엉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응고가 있고 시선을 한데 모으니 이 응시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응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엉길응, 응시할 응입니다. 다음은 책펴낼간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책을 펴내려고 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책편을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방패간에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방패처럼 넓적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방패간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가 글자의 방에 쓰일 때 길쭉하게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책편을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책편을간은 방패처럼 편편한 널판에 글자를 칼로 새겨서 그 판에 먹물을 묻혀 종이에 박아내어 일 책 펴낸다는 뜻이며 보기로 간행이 있고 널판에 글자를 이 새긴다 또 깎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책 펴낼 간, 새길 간, 깎을 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엉길 응시할 응은 얼음빙변에 의심할 의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얼어서 그 빙판 위를 걸어갈 때는 혹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강물의 얼음이 깨어져서 물에 빠지지 않을까 의심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그 얼음 빙판처럼 엉긴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얼음빙변에 의심할 의를 결합하면 엉길응이 되고 또 시선을 한데 모으니까 응시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응시할 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엉길응, 응시할 응입니다. 다음은 책편일가입니다. 책편일가는 방패가는 방패처럼 평평한 그런 널빤지에 칼로 글자를 새겨서 거기에 먹물을 묻히고 종이를 대고 눌러서 인쇄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드간 옛날에 책을 펴냈다는 뜻에서 책편일간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간사할간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선량하고 연약한 여자를 속이는 따위의 그런 나쁜 남자를 나타내었습니다. 간사할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여자녀 변에 방패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그 자원에서 범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방패간을 결합하여 간사할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간사할간은 거짓으로 선량하고 연약한 여자를 속이는 따위의 죄를 범한 경우를 나타내어 일 간사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사가 있고 간음의 죄를 범하여 이 간통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통이 있고 이 여자녀 셋을 결합한 간통할 간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간사할 간, 간통할 간입니다. 다음은 땀한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여름에 힘든 일을 하므로 땀이 줄줄 쏟아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땀 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방패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방패간을 결합하여 땀 한 물 질펀한 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땀 한은 땀방울이 살갗에서 솟아나는 것을 창이 방패를 뚫고 나오는 것에 비유하여 이를 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한증이 있고 땀이 많이 흐르듯이 이 물 질펀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한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땀 한 물 질펀할 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간사할가는 거짓으로 선량하고 연약한
여자를 속이는 따위의 죄를 범한 경우를 나타내어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패가는 그 자원에서 범할간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자녀변에 방패간을 결합하면 간사할 간,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간통할 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땀한입니다. 땀한은 몰수변에 방패간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몰수는 땀방울입니다. 그 땀방울이 살갗을 뚫고 나오는 것을 창이 방패를 뚫는 경우에 비유하여 땀한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물질펀할 한입니다.